써마지 애착 에코백인데, 그리고 이건 제 꿀템인데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비타민 ABC를 좋아해요. 이거 되게 좀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웃긴 템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도라에몽 가방인데요. 지금 잘 어울리나요? 써마지 애착 에코백인데, 일단 진짜 급하게 제가 다 쓰는 것만 갖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클렌징 굉장히 제가 또 영상 많이 찍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에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선크림 발랐을 때는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하는 편이고, 두 번째 거는 제가 겔 타입을 좀 쓰고 여드름성 피부기 때문에 진정 라르제포제 거 클렌징을 쓰고요. 맨날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갔을 때는 단일 세안도 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플러스 약산성 클렌저, 이렇게 두 개 조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세타필에서 이제 시카 진정 크림을 받았는데, 얼굴 자체 보습하는 데는 저는 세타필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과 가장 유사한 성분이죠. 이거는 사실은 샘플을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비타민 ABC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BC는 라르제포제 거를 많이 쓰는데, B 중에서는 B3를 많이 쓰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비타민 쪽은 사실 라르제포제가 좀 비싸긴 한데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비타민 C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광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개 조합도 굉장히 많이 쓰는 조합이고요. 코르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순하다고 해야 되나? 세안도 좀 쉽고 번들거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쓰는 편인데, 이거 말고도 선크림은 사실 좋은 게 많으니까 잘 모르겠다, 새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비타민 BC는 얘기를 드렸는데 비타민 A는 얘기 안 드렸죠. 비타민 A 유도체, 그 중에서 아크리프를 얘기 드리고요. 비타민 유도체의 조금 더 약한 버전이 이제 레티놀이죠. 이런 아크리프를 쓰면서 레티놀을 따로 쓰지는 않게 됐고요. 아크리프는 4세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트리파로텐 성분이 주 성분이고,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 A 유도체에서 레티노이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티바 A 크림이죠. 그거에 이제 2세대, 3세대 디페린 크림을 넘어서 4세대 아크리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세대 디페린 아니면 4세대 아크리프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질이나 모공 관리에도 굉장히 좋고 광노화를 막아주는 안티에이징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다만 이거는 보습을 다 하고 마지막에 쓰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써야 되거든요. 이 정도 써요. 굉장히 조금 쓰고요. 이 정도를 이런 보습제에 섞어가지고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에 발랐을 때 굉장히 따갑거나 자극이 올 수 있어서 안 맞으신 분들은 써보시고 사용을 중단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만 맞으면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싼 피부과 시술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잘만 쓰면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많이 쓰는 거는 여드름이 났을 때 많이 제가 쓰는 건데, 크레오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계통이라서 여드름을 갑자기 날았을 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여드름 초기에는 에피듀오게, 아다팔렌과 가사나벤조일이 섞여 있는 건데 초기에 이거를 씀으로써 뾰루지로 좀 발생이 안 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쓸 때도 있고, 보통 초기에는 크레오신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도라에몽 가방인데요. 그 다음에 영양크림은 제가 이제 여기 걸 쓰는데, 뭐 영양크림은 제가 많이 쓰진 않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좋은 크림을 쓰실 필요는 없고 수분 보습을 잘 할 정도로만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비비크림을 바를 때도 있는데, 이 PDRN이 성분된 비비크림인데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도 시술이 끝나면 발라드리거든요. 비비크림 바르면 거의 잿빛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톤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직원들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도 떠들다 보니까 입이 자주 마르게 되는데, 전 이만한 이제 립밤은 못 찾은 것 같아요. 보습이 조금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뭐라도 좀 광고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이제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파운데이션으로 쓰는 제품인데, 남성 전용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 이걸로 펴바르면 되는데, 사실 뭐 전문가분들이 하는 것보다 떨어지겠지만 진짜 좀 귀찮고 남자분들 급할 때는 이거 되게 좀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웃긴 템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눈썹이 진짜 진하고 길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픽스하는 그런 건데, 마스카라처럼 생겨가지고 눈썹에 바르는 건데, 이거는 머리가 이제 삐쭉삐쭉 튀어나왔을 때도 이거 정리할 때 바르거든요. 촬영했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꿀템인데, 포스트 푸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화장품은 아니고요. 변기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냄새가 싹 가셔요. 급하게 볼일을 봤는데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에 쓴다 했을 때 잠깐 기다려달라 그러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꿀템이에요.
갑자기 들고 나와서 두서가 없긴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지성 피부고 좀 피선이 발달돼 있고 여드름 좀 나는 편이고 다만 세안을 좀 강하게 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의 최적의 그런 폼을 찾은 거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에 맞는 그런 포뮬레이션을 저희 피부 보건소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클렌징이랑 보습 이 두 개만 사실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뽑자면 선크림, 가장 좋은 화장품이라는 건 없고요.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화장품까지 AS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